네, 개수 두 번째 시간이죠. 개수가 화를 봤을 때. 네. 화라는 거는요, 재를 봤다는 얘기죠. 재, 돈. 남자에게는 돈과 여자, 또 여자에게는 관의 인성. 다시 말하면은요, 관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글자, 재성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자 사주 볼 때 배우자 궁이나 그다음에 관성의 위치를 관성의 위치 내지는 관에 대해서 보실 때 대부분이 재생관에 대해서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초보자 때. 네. 그게 왜 큰 걸 놓치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성이자 그걸 강화시켜주는 글자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식신상관은 비견겁제로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정제편제는 식상으로 생을 받고 똑같아요. 정편과는 누구로? 예, 정편제로 생을 받죠. 자, 근데 우리가 정인이 편인이 하는 육친적인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상은요 일단 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개수가 화를 받는데, 화는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 지지로는 사, 오, 예, 사화나 오화가 있겠죠. 자, 이런 화를 봤을 때 관련돼서 그걸 육친사고로 재라고 표현을 하고,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 문제, 돈 문제, 또 여자 사주에서는 당연히 돈 문제이기도 하면서 관을 도와줄 수 있는, 관을 생해줄 수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개해라는 글자가 병신대원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개수는 병화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예, 저희 물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병화는 임수에 뜨기를 좋아하고 임수에 뜨면 아름답다. 그런데 개수에 뜨는 거는 뜬다는 얘기를 안 해요. 가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 내린다. 네. 병화라는 태양을 구름이 가려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무기화가 예를 들면 이제 종교라든지 또는 관광 호텔 레저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야유회나 관광지나 뭐 어떤 레저 시설을 갈 때, 놀러 갈 때라는 거죠. 어느 날에 주로 가십니까? 예를 들면은 비가 추적추적하게 많이 내리는 그런 날에 놀러 가시나요? 아니면은 화창한 날씨에 가시나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화창한 날씨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병화를 가리는 개수라는 것이 무게합으로 잡혔을 때, 그러니까는 눈구름, 비구름, 뭐 이렇게 구름이 무토라는 글자와 합으로 묶였을 때, 그렇게 되면 병화가 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무기압을 갖다가 다른 말로 관광, 호텔, 레저 또는 정신적 밝음을 얘기해서 종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개수라는 거는요, 최약체지만, 십간 중에 최약체지만 병화를 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이 개수가 병화를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병화 입장하고 개수 입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 병화가 개수를 보면은 짜증나요. 안 좋아요. 그런데 개수가 병화를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대로 그거를 자기 뜻대로 못 다루는 면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남자 입장에서 부인은 병화다. 개수 입장에서, 예, 남자 사주 개수 일간이 쟤는 정화나 병화가 있는데 정화가 없고 병화가 쟤다. 자, 그럼 부인이 짜증나는 거지 남편은 별로 짜증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거를 갖다가 재물로서의 이 돈 번다, 사업해서 돈 번다, 이거를 얘기할 때 또 틀리지만, 단순하게 지금 부부관계 얘기를 할 때 개수일간 남자는 병화라는 죄를 봤을 때 부인 병화가 짜증나는 거지 개수는 별로 짜증이 안 난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개수는 병화를 직접적으로 먹으려면은 뭐라고 할까요? 용량의 한계가 있다고 할게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녹여 먹는다. 어떻게? 개수가 병화를 녹여 먹는다. 병신합수로. 그러니까는요, 이 개수가 이 병화를 받죠. 직접적으로 먹으려고 하면 껄끄러워요. 그럴 때 이렇게 천간신금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병신합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개수가 병화를 녹여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만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개해일주가 병신대운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병신대운의 신금은 천간으로는 경금, 그 다음에 또 신자지는 신금, 그 다음에 인신사의 신금, 이해를 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목이 없다면은 목을 끌어올 수 있는 매개물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병신대운을 놓고 봤을 때 천간은 그냥 병화야. 예. 그건 누가 봐도 병화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지지신금은요, 천간으로 가면 경금이 되고 신자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원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물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 금생수, 근원지. 그 다음에 또 인신사에서 지지신금. 그러면은 이 신금이라는 글자 자체는요, 자, 물도 오행 중에서 나무는 어떻게 뿌리를 땅에다 박고 안 움직이죠. 불이라는 것도 바람이 불면은 바람 따라서 흘러갈 수 있어. 불이 날아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불은 원래 탈 것에 붙어갖고 타잖아요. 그래서 붙이라는 게 불이라고, 뭐 어딘가 붙었다, 불 붙었다, 붙이. 그러니까 피붙이, 살붙이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불은 목이라는 매개물을 매개물이 있을 때 타는 거니까 역시 안 움직여요. 자, 땅, 지진 날 때 외에는 안 움직이죠. 그렇죠? 금, 마찬가지예요. 예. 토가 뭉친 게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야? 물은 고여있으면 썩고 졸졸졸 흘러간다. 기억하시죠? 오행에서. 그러니까는 신자진의 신금도 움직이는 개연성이고, 왜? 수니까. 그 다음에 인신사의 신금도 움직이는 개연성이죠. 그러니까는 병신대운을 봤다. 다시 말하면은 지지신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이 복잡한데, 일단 어떻게 움직인다는 개념이 머리에 들어가셔야 돼. 자, 왜? 자, 개해일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쵸? 해수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신금도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인신사회 중에서 두 글자가 움직이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병화라는 글자를 이 개수가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우리 8글자 중에서 겨우 2글자만 알아, 정보가. 그 다음에 대운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무수하게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응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 개수가 이 병화를 먹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임수라는 글자한테 안 뺏겨야 돼. 맞죠? 그러면은 원국에 여기에 임수가 있거나 어디에 임수가 있든 간에 만약에 비견이 있다. 비견이 있다. 그럼 이 병신대운은 누구 거예요? 원국에 비견이 있으면 병신대운은 당연히 임수 거야. 맞죠? 왜? 요 신금은 천간으로는 경금이고 신자진을 뿌리라고 했죠. 그럼 신자진의 천간은 임수야. 그쵸? 또 경금이 생겨주는 건 개수가 아니라 임수라고 말씀드렸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병신대운이 왔다. 그럼 임수에 뜨는 거죠. 그럼 이때는 사업을 해야 돼요? 조직생활을 해야 돼요? 네. 조직생활. 네.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이 개수일간이 병신대운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디에 있든 조직생활 하는 사람으로 칩시다. 그래서 임수라는 글자를 갖고 있어. 이게 연에 있으면은 회사를 돈 벌게 해주는데, 국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요, 유통에 관련되는 거,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움직였을 때 크게 돈을 벌게 해준다. 누구를? 회사를. 그럼 나는, 개수는 어떻게? 월급으로서, 예,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이럴 때 병신대원에 이 개수일간이 사업했다. 천간에 임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화는 누구 거라고요? 예, 임수 거. 그럼 사업하면 어떻게 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임수라는 글자를 피해가면 안 망해. 그러면은 비견을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우리 물상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해외를 얘기합니다. 자, 요 개념이 뭐냐면은요, 해외라는 거는 또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를 어미 모자 모국이라고 하죠. 그건 인성의 개연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해외를 간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인성을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비견을 이길 수 있으면은 내 나라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못 이겨.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작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내가 뭐 큰형이 됐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내가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났어. 우리 집에서. 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못난 형제라면은 집에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을 떠나는 게 좋을까요? 집에 계속 있으면은 비교가 돼요. 그쵸? 형제들끼리 비교가 되잖아. 부모님 입장에서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친척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집 형은, 저 집 뭐, 저기 동생은 서울대를 갔다더라.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을 갔다더라. 막, 하버드는 외국이니까 빼고, 뭐 서울대 아니면 무슨 뭐 대기업 어디 S그룹에 취직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 집 동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야, 걔네 형은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 동생은 어떻게 이렇게 틀리지? 그 집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비교가 되죠. 자, 그럴 때는 집을 나와서 독립해서 사는 게 좋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왜? 비교 대상을 일단 면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식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자, 대한민국에서 내가 도움을 못 받아. 그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비견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모국의 도움을 못 받으면 해외를 가는 거죠. 그 원리를 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개수가 병화를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그냥은 못 먹는데 병신합으로 녹여 먹든지 아니면 임수라는 글자가 작용할 수 없는 해외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뭐예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은 임수가 역할을 못 하니까 그때는 자, 해외라는 얘기는요, 내가 외국어를 쓰는 거예요. 외국말을 쓰는 거야. 국내에선 한국말인데 해외에선 외국말.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신금하고 해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 병화의 뿌리가 오화도 있고 사화도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신사의 특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선 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화라는 거는요, 입은 입인데 사유축을 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입은 입인데 인신사에 관련된 입이죠. 그러니까 인신사의 속성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렵고 지난하고 힘든 거. 그래서 사화라는 글자 자체도요, 인신사의 입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 그래서 외국말이 돼요. 자, 이 사람이 해외를 가게 되면은 병화라는 글자는 사유축의 개연성으로 인해서 사유축의 천간이 신금이거든요. 자, 병신대운의 지지신금은 천간 경금이고 이 경금이 임수를 해결해 주는데 해외를 가게 되면은 임수가 생을 받은 경금이 역할을 못해. 왜? 임수를 피해서 해외를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병화라는 글자는 내가 외국말을 쓰니까 병신합으로 녹여 먹어서 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신금이 경금을 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느냐? 개수 입장에서 병신대운은 비견이 득되는 대운이에요. 그래서 비견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해가 가시죠? 개수는요, 병화를 직접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은 뭐야? 병신합으로 녹여 먹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월급을 받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직접 봐서 좋아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병자대운이나 뭐 병진대운은 이 원리를 응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병자대운이다. 똑같아요. 아까 병신대운은 신자진 임수 얘기했죠? 병자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고 병화는 임수의 뜻이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 외에는 안 된다. 국내에서는요. 그 다음에 특히 병화를 녹여먹는 글자가 신금이라고 했죠. 자, 신금의 지지는 유금이야. 그 다음에 유금을 확대 해석하면은요, 사유축이죠. 사유축은 금융경영 경제. 그 다음에 사유축은 화 플러스 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금융경 경제도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이제 사유축에 의한 신금이 무엇을 만들 때, 재물을 만들어서 나한테 줄 때, 뭐 이럴 때 주식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자대운에 병화를 먹을 수 있으려면은 직장생활 그 중에서도 병신합으로 녹여 먹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금융경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소지가 크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병진대운이야. 자, 병진대운은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똑같은데 아까 신자진의 개연성이 똑같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진토가 늘 말하지만 수는 탁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탁수. 예.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물을 탁 치면 어떻게 물이 이제 파동에 의해서 이제 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탁수, 물이 탁해지는 거야. 진술충미가 들어갈 때 항상 수일간들은요,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탁수가 되면은 못 써먹어.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탁수는 못 써먹어. 그럼 어떻게? 탁수가 가라앉기 위해서는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병진대운이라는 거는 진술충미에 대한 탁수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까 대동소이예요. 병신병자대운하고요. 그 다음 병인대운. 자, 인자가 좀 그지같이 써지네요. 병인대운은요, 개수 입장에서는 인해한목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네. 근데 사화나 또 지지신금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인신사에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같은 원리예요. 늘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개해라는 거, 개수의 뿌리 해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해수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지로는 뭐야?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고, 인신사의 출발점이, 그러니까 인신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고, 그 다음에 인목을 끌어와서 인해합목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뭐 어떻게 사회충을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 생식이 궁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병인대운이 온 거잖아. 무슨 말씀 하려는 줄 아시죠? 배우자 궁에 합이 들어왔어요. 인해합. 들어보셨죠? 인해합. 그다음 인해합 목으로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배우자 궁의 합으로 변동수가 생겼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남자 입장에서는 수극화, 제족. 제가 배우자 궁을 건드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요, 어느 때, 대운에서 오는 것을 대운에서 남자 사주에서 죄를 봤다. 이럴 때 어떨 땐 돈으로 보느냐, 어떨 때는, 여자로 보느냐. 라는 거는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게 이제 해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만약에 병인대운이 왔다. 이게 해수가 아니에요. 지금 잠시 이거를 일단 살짝 지울게요. 네. 자, 요럴 때는 병화가 신금하고 만났죠. 이렇게 병신합, 그쵸? 자, 이럴 때는 그냥 이 병화는 재물이야. 재물.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가 해수가 들어왔죠. 개해일주 얘기니까. 자, 요럴 때 배우자궁이 인해합을 한 병화잖아요. 이럴 땐 재물도 작용하지만 여자 문제도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왜? 배우자궁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천간으로 그냥 병신합 얘기만 나왔다. 지지가 인해합이 아니다. 그럴 땐 돈 문제가 우선이고 배우자 문제, 배우자 궁을 합으로 건드렸다. 이럴 때는 여자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궁을 건드렸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병인대운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듭 말하자면 나머지 뭐 병신합 서로 녹여 먹는다 이런 거는 대동소이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병호대운이에요. 병호대운도 개해일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개해일주잖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개수가 병호를. 진짜? 진짜? 진짜일까요? 쉽지 않아요. 예. 왜 쉽지 않냐면은, 자, 병호대운은 병화가 강하게 뿔을 달고 왔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여름에 태양빛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세먼지가 엄청 강하다고 얘기할 때, 그 뭐예요? 여름에 정말 더울 때, 그때는 굉장히 하늘이 맑았어요. 뭉게구름이 하늘에 가득 찼고, 표현을 잘못했다. 하늘에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늘은 맑고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있어서, 구름이 뭉쳐서 있는 게 뭉게구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더우면은 수분이 지들도 살려고 지들끼리 붙어. 그게 그래서 뭉쳐 있어요. 구름이. 그게 뭉게구름이에요. 더울 때만 그렇습니다. 예. 추울 때 뭉게구름 없어요. 더울 때 있어요. 그래서 병호라는 거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이죠. 이럴 때 아무리 개수가 뿔이 있는 해수를 하더라도 병화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천간의 신금이나 또는 지지의 유금이나, 만약에 천간 신사가 이렇게 사유축을 갖고 있는 신금이 있다. 이럴 때는 얘기가 완전 틀려지죠. 네. 그럴 때는 이 병호대운이 땡큐지. 사업하면 돈 벌죠. 만약에 원국에 임수도 없다. 그럴 때 사업하면 더 크게 벌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하필이면 여기에 임수가 있거나 또는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원래대로라면은요, 자꾸 이렇게 코가 간지럽네요. 병호대운에 요 신금을 병신합으로 녹여서 내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특히 신금은 부모 자리에 있고 고향 자리에 있고 태궁 자리에 있고 국가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인성이죠. 그럼 내가 인성이니까는 부모에 의해서 재물을 먹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익힌 학문에 의해서 큰 재물을 벌 수도 있다. 또 신금의 뿌리가 유금이고, 그 유금이 신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유축의 개연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 말, 그러면은 여러 말인데 인신사에 사화가 붙었으니까는 외국말, 다시 말하면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하시란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시에 임수가 왔다. 네. 이 사람이 개일주인데 임수가 있어. 예. 그렇다는 얘기는 비견을 타고난 거죠, 원국에. 이럴 때 병호대운이 신금 때문에 병신합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흘러 임수로 흘러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 처음엔 잘 나갔다가 나중에는 임수한테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대운 10년간 처음에는 내가 득세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임수한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도 뭐 해외를 간다 어쩐다 뭐 해외에 관련된 일을 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왜? 임수가 비견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직 생활을 했을 때, 예,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개수는 임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병호대원 같이 강력하게 화가 뜰 때는요, 요 병화는 개수한테 가려진다고 표현도 안 해요. 그럼 병신합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금이 병화를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약한 병화 정도를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병호 정도 되는 병화를 잡는다?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전제가 뭐예요? 신사잖아요. 신사라는 글자는, 자, 이렇게 사유치의 개연성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있지만, 이게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은, 머릿속에서 이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사업이라는 거는 비견과 내가 보이지 않게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부모에 의한 거라든지 또는 배우고 있긴 학문에 의한 거라든지 여러 말,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비견과의 경쟁보다는 내가 배우고 있긴 학문과 관련된 거나 또는 부모니까 내 부모에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거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업은 늘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비견과의 경쟁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위한 사업은 없어요. 그쵸?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비견들이, 다른 비견들,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개수가 임수를 봤을 때는요, 대운에서 지금 우리가 병화라는 것이 왔다는 전제잖아요. 그럴 때는 조직 생활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실수가 없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사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뭐. 네. 자,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병화는 임수에 뜨는 걸 좋아하는 거지 개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술대운 무슨 말 하실 줄 아시죠? 병진대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술토라는 거는 병화의 뿔이 오화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인호술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목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인목은 요 해수랑 만나면 또 인합이라든지 인신사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병술대운에서 병화의 뿔이 우화가 내려와서 인호술의 인목을 끌어오면 그게 배우자궁을 건드린다는 거.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재밌는 거는 정화를 봤을 때예요. 개수가 정화를 보면은요, 요건 좀 낫지. 예. 왜 나은가 봅시다, 한번. 자, 우리가 지금 개해라는 글자를 얘기해요. 개수에 뿌리는 해수고, 해수의 천간은 개수야. 자, 그러면 이 해수를 갖고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렇죠. 자,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해수고, 인신사의 해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인해합도 할 수 있고, 맞죠? 자, 근데 이런 거 일단 다 떠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해묘미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정화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원국에서 이 해수가 해묘미의 계열성을 갖고 있는 해수야. 그럼 해묘미는요, 천간은 뭡니까? 을목. 네. 자, 을목은 정화를 잘 생겨줘요? 병화를 잘 생겨줘요? 그렇죠. 정화를, 목생을 잘해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개해일주를 논할 때는요, 지금 이제 개해일주가 정화라는 글자를 본 거야. 이 정화는 을목의 생을 받으면 좋아해요. 그렇죠? 을목은 그 뿌리가 묘목이야. 묘목은요, 을묘면은 그것도 정화를 잘 생겨주는데 해묘미가 되면은 정화를 무수히 많이 여러 번. 자, 해묘미 삼합이라고 해서 딸당 3개? 아니에요. 동양에서 제가 늘 얘기했던 3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묘미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 정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내 뿌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수가 정화라는 재물을 취할 때 병화처럼 껄끄럽다? 안 그렇단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병화는 껄끄럽지만 정화는 땡큐. 자, 이럴 때 정사라는 글자가 왔죠. 정사대운이야. 네. 사화라는 글자가 사유축으로 가면 대박. 왜? 사유축은 어떤 글자를 생겨줘요? 자, 사유축의 천간은 뭐다? 신금이다. 자, 신금은 임수와 계수 중에서 누구를 더 잘 생겨줄까요? 당연한 얘기, 계수. 그러니까 정사대운에 이 사화가 사유축의 계열성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금융경영 경제. 자, 그런데 일단 사화라는 거는요, 계수 입장에서 볼 때 인신사의 사화죠. 정유가 아니잖아. 그러면 인신사의 사화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개연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원국에 만약에 유금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국가 자리에 있죠. 국가 자리. 자, 이럴 때 정사대운이 사화가 사유축을 하면은 국가의 변동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화는 역시 해외에 관련된 글자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유금이 없다 하더라도 사화라는 글자는 인신사의 개연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국제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한국말보다는 외국말이 되는 거고요. 금융경영 경제를 뜻하지만은 그것에 국제를 플러스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사대운에 이 사화가 사유축의 개연성이 들어갔다. 그럼 국제적인 금융경영 경제를 한다든지 또는 외국어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정화라는 재물은 개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재물이 돼요. 왜 큰 재물이 되느냐? 사유축으로 인해서 신금이 생겨주는 게 개수라고 했죠. 그럼 그 개수의 뿌리 해수는 같이 강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사유축이 생을 받은 개수의 뿌리 해수도 강해져. 해수가 강해졌다는 얘기는요,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힘도 세진 거죠. 그런 해묘미의 생을 받는 정화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정화는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정사대운의 사화가 사유축의 개연성으로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사의 개연성으로 들어와서 생긴 돈이니까 이거는 액수도 크지만 글로벌적인 규모의 돈이고 또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돈이야. 그러니까는 고전으로 빨리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역마살이 붙은 돈이다. 이러면 얼른 이해가 되시죠? 예, 고전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신사의 사화로서 사유축의 생을 받는 개수의 뿌리 해수가 해묘미를 하고, 해묘미의 천간이 을목인데 그 을목은 정화를 생해줘서 정화가 해외에 관련된 돈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정사대운이 이렇게 복잡한데 정유대운이다. 자, 만약에 원국에 말이죠, 뭐 사화라든지 또는 뭐 임목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이 정유대운도 정화의 뿌리가 사화니까는요, 인신사의 개연성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국이 인신사회가 없어. 예. 그러니까 임목이나 뭐 다른 인신사회가 없고 오로지 얘만 있어. 그럴 때 정유대운은요, 요거는 그냥 사유축의 개연성이죠. 인신사회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만 행위로서 그런 걸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 지금 이제 계일주 얘기를 하는데 정유대운이죠. 개수 입장에서 이 정화라는 거는 재물. 네. 그 다음에 유금이라는 거는 개수 입장에서는 인성. 자, 그러면은 이 정화가 개수가 먹기가 좋은 정화일까요? 나쁜 정화일까요? 너무 뻔한 내용을 또 드렸는데 좋은 정화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개수가 유금이란 인성을 통해서 먹는 정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뿌리와 인성이 있을 때는 재관을,
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대운은 땡큐인 거지. 예. 다만 정화의 뿌리 사화가 사회충을 하면 안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주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정유대운에 세운에서 사화가 들어오는 시점이 있다고 칩시다. 인신사에 사화가 들어오는 세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을사년 같이, 예, 그런 식의 운이 왔을 때 그 사화는 인신사의 사화로 역할을 하느냐 또는 해외를 갖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순간 사이축이 되느냐 사회축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이성과 해외여행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정유대운은 개해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야. 이 정화라는 재물이. 그거 외에 안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축대운이다. 자, 요것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늘 말했지만 진술충미 대운이니까 요 축토가 어떻게, 그렇죠, 진술충미를 하냐 안 하냐 그거. 네, 그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정해대운이다. 정해대운. 네. 뿌리가 같다. 내 뿌리와 대운에서 온 해수의 뿌리 같죠? 같을까? 정말? 정말? 아니에요. 왜? 자, 나는 개일주를 타고났어. 원국은요, 내가 타고난 원판이에요. 원판 불변의 법칙. 맞죠? 원판은 안 바뀌어. 그런데 정해대운의 해수가 왔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해수와 동일한 글자가 오니까 마치 이 정화가 내 근원지를 달고 오는 느낌이 들어. 자,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는 뭐냐면요, 이런 거야. 내가 원국에서 타고난 글자를 대운에서 보잖아요. 굉장히 반갑고 마치 내 잃어버린 반쪽을 만난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자리가 어느 자리? 그렇죠, 배우자궁, 생식기궁. 그럴 때 정화를 달고 온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요때 살짝 결혼한 남자라면은 어떻게 살짝 맛이 가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 자, 그래서 정해 대운이 왔을 때는 개해 일주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자궁 얘기를 하고 부부간의 문제를 소중히 여겨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번다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정화라는 재물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해수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시냐면은 요 해수를 해묘미로 유도하는 거야. 그렇다고 손님한테 너 해묘미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묘미는 목이잖아요. 목은 부동산. 그런데 해수가 달라붙은 목, 해묘미의 목이니까는 물가의 부동산 내지는 인신사의 해수니까 해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화라는 재물이 어떻게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정해대운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정묘대운이다. 마음 삐뚤은가? 글씨가 삐뚤어지네요. 네. 정묘대운 좋죠. 예, 기본적으로 좋아. 왜? 해묘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묘미로 인해서 뭐가 강해져요? 정화가. 그럼 어떻게? 내 뿌리로 인해서 강해진 정화야. 그쵸? 내 개수의 뿌리 해수가 해묘미를 만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정화라는 재물이 커졌어. 재물이 내 뿌리로 인해서. 그럼 배우자궁으로 인한 거죠. 배우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질 수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샀더니 재물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표현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재물이 커진 거죠. 네.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정화가 임수랑 만났죠. 정의만 목이 딱 됐어. 여기서 정의만 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견 임수라는 글자가 정화라는 재물하고 묶여버렸죠.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생각이 들까? 껄끄럽던 비견이, 임수가. 개수 입장에서 임수를 못 이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주가 예를 들면 개수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럼 선택 잘한 거야. 왜? 임수가 연애에 있었어. 그럴 때 개수가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요, 임수랑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임수 밑에서 월급 받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임수 밑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럴 때 임수가 비견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예. 왜냐면은 내 밑에 있는 내 직원인데 어느 정신 나간 상사가 자기 직원을 뭐라고 해? 그건 아니잖아요. 일 잘하는 직원이라면은 오냐 이쁘다 내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묘등을 만난 거죠. 정화가 임수를 잡았네? 예. 정의맘으로 잡았어. 그러니까는 임수라는 글자가 굉장히 커 보여서 내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임수가 작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씨, 왜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계속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못난 게 뭐야? 뭐, 왕후장상의 시가 뭐 따로 있어? 나도 온화할 수 있어. 나도 사업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죠. 마음이.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정의마음이 맞아요. 왜? 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땐 비견 역할을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직장을 나왔습니다. 직장을 나왔다는 얘기는 개수 입장에서 토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해수하고 묘목이 만나면은 해묘로 인해서 따라오는 글자는 미토. 자, 개수 입장에서 이것도 토야. 그쵸? 그러면 이건 관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직장이야. 그러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묘대운의 해묘미가 100%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화라는 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재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화는 결국은 임수한테 가서 회사가 커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의마블이 임수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이 해묘미의 미토가 역할을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안 한다는 얘기는 해묘만 된 거죠. 이럴 때 미토는 진술충미를 발동하는 거야. 이럴 때 왜? 내가 직장을 나왔으니까요.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내 편인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은 회사는 남의 편이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럴 때 해묘에서 따라오는 미토는 진술충미로 탁수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정의맘이 됐다고 했죠.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임수가 정의맘으로 묶여서 내가 능력 발휘를 잘 하는데 나왔잖아. 그쵸? 직장 생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미토가 진술충미의 작용을 하고 정화가 정의맘으로 잡힌 게 아니라 임수라는 글자가 정화라는 글자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직장 생활을 잘 나가다가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나서 쫄딱 망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됐죠? 결론은 뭐다? 정묘대운에 임수가 비견 있는 개수가 직장 생활 꾸준하게 잘하면 문제가 없고, 임수가 약해 보여갖고 내가 나오면은 해묘미의 미토는 진술충미의 미토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묘대운 금방 끝났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할 일이고, 못 알아들으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자, 정미대운. 미토와 해수는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럴 때 매개물이 뭐가 빠졌어? 묘가 없잖아요. 이 묘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는 뭐다? 유금이다. 묘유충으로. 그러면 이 유금은 입이다. 그쵸? 말을 하면 할수록 해묘미의 개연성이 생기고 그걸로 인한 정화는 강해졌죠. 그럼 재물은 커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말하는 것이 능력이고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안 한다. 돈을 못 번다. 간단하네요. 말을 하는 직업이다. 돈을 번다. 네. 그래서 뭐 이럴 때 정리대운에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는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미토가 해묘미가 되면은 이 미토는 사오미의 낮 시간이 아니고 해묘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낮 시간이 아니니까는 병화라는 글자가 안 떠. 예. 그러면 개수 입장에는 재물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해묘미가 안 되게 되면은 말하는 직업을 통해서 해묘미를 못하면은 미토라는 낮 시간 때문에 보이지 않게 병화가 뜨는 거죠. 예. 그런 개수 입장에서는 정화라는 확실한 재물이 왔지만 보이지 않게 병화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해. 이럴 때 살짝 보이지 않는 병정 갈등이 작용을 하죠. 그 돈 문제나 여자 문제, 남자 사주에서는요,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여자 입장에서도 미토라는 관성이 온 거잖아요. 이 미토라는 관성이 해묘미를 통해서 재물을 크게 해줬으면은 돈이 되는 거고, 미토라는 것이 해묘미를 못하면 이 미토는 뭘 한다고요? 진술충미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토로 인해서 탁수가 되느냐, 미토로 인해서 해묘미로 인한 정화가 커지느냐,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 남자와 돈 거래를 하거나 남자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미토는 거래를 했으니까는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해묘미가 아니야. 움직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진술충미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탁수가 된다. 탁수가 되면 법적인 문제, 구설, 시비 생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개수가 화를 봤을 때, 재를 봤을 때 그 재를 먹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무조건 뭘 생각하시라고요? 인성과 뿌리.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해라는 글자를 갖고 하니까 뿌리는 있어. 그러면 인성을 찾는 거죠. 인성은 뭐예요? 천간은 신금, 지지로는 유금. 그렇죠. 그래서 천간, 신금이 있을 때는 병화를 병신합으로 녹여 먹는다. 그 다음에 임수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아무리 병신합을 하려고 해도 병화는 임수에 뜨려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어떻게? 직장생활로서 병화를 먹을 수 있다. 직장생활 안 하면은 해외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또는 외국으로 가서 한다. 예. 그러면 국내에서 사업하면은 임수한테 병화를 뺏긴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물론 병신합으로 녹여먹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웨딩샵 같은 거. 네.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고급 이론이나 실관풀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병화에 비하면 정화라는 거는 개수 입장에서 땡큐라는 거. 왜? 해묘미로 인해서, 개해니까는요, 해묘미로 인해서 정화를 강하게 만들어서 재물이 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사유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수 입장이 인성이잖아. 인성의 뿌리잖아요. 그걸로 해서 또 정화를 크게 먹을 수가 있죠. 내가 충분히 취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답은 쉽다라는 거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